이 사주는 뜬구름 인생이라고 제가 표현해 놨습니다. 을미년 기묘월 무인일 임술시의 사주팔자로 무토일간의 묘월생이니 정관격은 됩니다. 그렇지만 인중에 편관이 들어있어 정관과 편관이 연좌되어 있으니 이 사주는 정관격으로는 파격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묘에 을목이 천간에 투출하였으니 정관격으로 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무토가 임수시에 있는 임수가 편재이므로 시상 편재격이라고 표현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사주팔자는 또 가만히 보면 신살은 을미백호, 임술백호가 들어있습니다. 무토일간이 묘월 출생으로 정관격이 분명하다. 묘는 자생으로 국을 이루어 묘중 을목에 추출하여 정관격이라고 합니다. 정관격은 월지에 정관이 있고 월지 지장간에서 추출되면 성격된다. 정관격은 형충파에 상관, 평관 등이 있는 것을 기한다. 이 사주는 편관이 들어있으니 정관격으로는 박격형이란 소리입니다. 정관격은 정관, 편관이 혼자 판 것을 기하며 신왕해야 한다. 신왕 정관격은 재관운에 급발복하고 신약 정관격은 인비운에 발복한다. 정관격이 일이나 시에 재를 만나면 재생관이 되어 크게 성공하고 인수를 만나면 형충파해가 없으면 관인상생이 되어 부귀하게 된다. 정관격은 분명한데 일지에 인편관이 있어 혼잡하여 정격은 되지 못하는 것이다. 격은 정관격으로 보고 용신을 찾기 위해서 먼저 우행의 숫자와 절기를 참고하여 사주 구성을 잘 살펴보고 강약을 구분해야 한다. 오행의 수는 토가 4개, 화가 없고 목이 3개, 수가 하나, 금이 없는 것으로 인수와 비겁이 4의 무토를 극하는 목은 3이고 목을 도와주는 수는 1이로 4대 4지만 가장 중요한 월지를 보면 묘월로 일간 무토를 극하는 것으로 원령을 얻지 못해 신약이 되었다. 원령을 얻지 못하는 것, 원령이라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신약이면 비겁인 토가 용신이고 토를 도와주는 인수인 화가 선운이 된다. 사주를 보면 목과 토의 상쟁관계가 되어 있으니 토에서 보면 목은 원수가 되고 병이 된다. 갑, 을, 묘, 인, 목, 병을 제거하는 금, 경신, 신유운이 오면 크게 발복할 수 있으니 이것을 보고 병약법이라 한다. 병을 제거하는 운이 대운이나 세운에 들어오면 부귀할 수 있는 횡재운도 있고 공명을 떨치는 관운도 들어온다. 병약론은 사주를 감명하는데 아주 중요한 부분에 속한다. 용신을 추론하는 법은 억부법, 조우법, 병약법, 전항법, 통관법 등을 적절하게 잘 적용하여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이 사주와 같은 무토일간의 목관살이 많아 억부법에 의해 관살을 극하는 식신과 상관인 금이 용신이 되며 내 몸인 비견겁제와 나를 도와주고 모구 기운을 설계시키는 인수운인 화운도 선운이 되는 것이다. 억부법에는 병약법을 이용하시면 아주 사주 보기가 아주 편하지요. 사주 보는 법에는 용신만 가지고 보게 되면 된다고 하지만 그건 문제가 많은 말씀이고 여러 정황에 따라 추론을 해야 한다. 초급자 실력은 신약하면 무조건 비견겁제인 수가 용신이 된다고 하죠. 그러나 때에 따라서는 관살이 많으면 비견겁제를 용신으로 한다고 하는데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식상으로 용신을 취하는 것이 더 발복합니다. 이 말은 병약론에 해당하므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 사주가 갑신년 계유월에 큰돈을 횡재한 한 사주입니다. 용신, 금, 선운, 화토, 금운, 아군은 수목운이 됩니다. 이 사주를 보면
무토 일간에 출생하고 토기가 왕성하니 몸체가 건강한 사람이며 인묘와 묘미 한목으로 관살이 중중하여 관제구슬을 평생 가지고 다니며 연주에 을미 백꽃살이 있고 시주에도 임술 백꽃살이 중중하여 성질 또한 아주 괴팍한 명조입니다. 사주팔자에 백호가 중중하면, 관살의 백호가 중중하면 사주팔자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재물은 시천간에 임수편제가 뿌리도 없이 있지만 제가 사주팔자에 미약하다고 해서 재물을 모을 수 없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다. 대운과 세운이 일치가 될 때에는 큰 재물을 일시에 벌 수 있는 운도 생기지만 하늘의 구름과 같이 갑자기 흩어지기도 하는 것으로 재물이 들어오면 임술백꽃살이 있어 재물에 의해 관제수가 평생을 따라다니는 팔자가 되는 것이다.